해보죠. 캐런 호나이는 어떤 면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베를린에서 거기에 독일에서 최초로 형성된 정신분석학회의 창설 멤버가 1910년에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독일에서 정신분석을 가르쳐 왔고, 그리고 1932년에 시카고로 와서 또 시카고에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의 부소장을 하다가 1934년에 뉴욕으로 와서 그 당시에 이고 사이콜로지의 본사한 격인 뉴욕 사이코 애널리틱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트레이닝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교육 담당 분석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쟁쟁한 명성을 날리신 분이죠. 그러면서 뉴욕의 그 당시에는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지금도 브루클린에 가면 유대인들 정착촌, 유대인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역사를 보면 이분이 브루클린으로 이주해서 그때 에릭 프롬이나 프롬뿐만이 아니라 해리 스택 설리반도 거기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오 프로이디언, 신 프로이드 학파를 형성을 하면서 나중에 1941년에 자기 The American Institute of Psychoanalysis라는 정신분석 연구소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신 분이고 1950년대까지 저술 활동을 1930년대부터 계속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해서 굉장히 독자적인 저술 활동과 그리고 분석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꾸준히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 살다가 독일 속에서 충분하게 분석가로서 일하다가 뉴욕에 와서 시카고나 뉴욕에 와서 미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분에게 생각에 전환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물론 독일에 있을 때부터 이분의 독립적인 이런 탐구심들이 굉장히 돋보이던 분이었어요. 어쩌면 독일을 떠나서 뉴욕으로 오는 것 쪽에 그 당시의 사회 환경도 있었지만 프로이드로부터 소원해졌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겠다고 어느 분이 써놓은 기록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정신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유럽에서 가졌던 여성이나 남성들의 역할, 사회적인 기능들이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고 어쩌면 권위주의적인 세계하고 평등주의 사회하고의 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 뉴욕에 있는 여성과 함부르크에 있는 여성, 빈에 있는 여성이 각각 다른 환경 속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여성 심리학이라도 모든 여성이 같다고 보는 것 자체부터도 또 함정일 수 있죠. 남성 심리학, 여성 심리학이라고 큰 테두리로 나누는 것도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심리학, 전체적인 인간 심리학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구성하고 그 성격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리얼리티, 현실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으로 초심리학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임상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구체적인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그 이후에 발달 과정, 그리고 현재의 삶, 이 모든 것을 총체적인 경험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패턴이 어떻게 형성돼서 그 성격 패턴이 지금 삶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성격, 어떤 대인관계에
어쩌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분이 장애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추상에서 구상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추상적인 지나친 이론화, 지나친 이론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간을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캐런 오나이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 우리가 시간되는 도 소화해 내겠습니다만 우리의 트루 셀프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어쩌면 이상화된 자기, 아이디얼라이드 셀프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적은 모델이 이상화된 자기를 트루 셀프하고 상관없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데서 많은 신경증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캐런 오나이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툴로서 이분이 보았던 성격에 대한 이해, 이걸 우리가 좀 더 소화한 게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바르게 보는데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그분을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상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